이제 패널 토론이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 부동산학부 교수님의 진행으로 강연해 주신 황종성 원장님과 김정희 원장님을 다시 무대로 모시고 패널 토론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세 분을 무대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김현수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단국대학교의 김현수입니다. 예, 두 분 발제 아주 잘 배움이 큰 발제였습니다. 시사저널에서 매년 한 2개의 이런 행사를 기획하고 있는데요. 지난 5월 27일 날 여의도 페어몬트 호텔에서 시사 미래 포럼이죠. 그 행사를 했는데 주제가 AI 패권 전쟁이었습니다. 그때 팔란티어 코리아 대표가 와서 그때 막 한참 격전 중이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실제로 AI가 어떻게 전쟁의 양태를 바꾸고 있는가를 보여주었는데 굉장히 흥미롭고 충격적이었습니다. AI가 모든 것을 바꾸고 있구나 싶었는데 그로부터 이제 약 한 3개월이 지났죠. 그 3개월 사이에 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에서 새로운 AI 모델이 나오고 빅테크 기업들의 이 몸집이 엄청나게 커지고 막 이 개발자들의 몸값도 올라가고 또 한쪽에서는 이제 새로운 실업이 늘어나기도 하고요.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더 큰 변화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6월 달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AI 수석, 국가 AI 위원회 그리고 모든 정부 부처, 공기업, 대학 그다음 지방자치단체 이르기까지 이 AI 전환이라는 새로운 물결이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스티 포럼에서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편하게 니아라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카이아라고 하겠습니다. 이 두 분 아마 지금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AI 전환을 선도하는 연구 개발, 기술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의 원장님들이십니다. 이런 중차대한 자리에 제가 사회를 맡게 돼서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특히 황 원장님께서 쓰신 말 중에 데이터피케이션인가요? 데이터 허브, 데이터 성지.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센터 건설, 전력망 건설, GPU 확보가 전쟁인데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데이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아마 우리 앞에 기조 세션에서 울산하고 또 SK에서 와서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고 있는데 번영하는 장소는 데이터 인프라가 있는 곳이 아니고 데이터가 모인 곳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니아 차원에서도 데이터 개발 지원위원회인가요? 저는 그게 상당히 좀 이채롭게 들렸습니다. 그거 좀 구체적으로 한번 조금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지원하는 데이터. 네네. 데이터를 지원하는 거 사실 굉장히 이 데이터에 대해서 좀 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렵습니다. 데이터를 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예전에 기업들 한번 제조업을 한번 좀 한번 자문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조그만 중소기업을 이제 갔더니 그 중소기업 사장님이 이제 이 데이터 도입을 젊은 사장님인데 굉장히 원하세요.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자기네가 이 조그만 거지만 되게 경쟁력이 높은데 이게 결국은 여기에 오래 일했던 직원분들 때문에 그런데 결국 그분들이 나가게 되면 결국은 자기들 경쟁력이 없어지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자기들은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산업 경쟁력을 가져가고 싶다. 그분은 아주 정확하게 가야 될 방향을 이제 꿰뚫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사고를 가지면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겠어요? 그냥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데이터가 아니고 예를 들어 일을 할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것도 그냥 이렇게 누가 제3자가 관찰을 해서가 아니고 하는 사람들이 데이터를 생성해 가면서 같이 그걸 기록으로 이제 남겨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뭐 AI를 한다, 그리고 뭐 정부는 AI 정부가 된다, 뭐 산업은 AI 산업이 된다 하지만 이거가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누적적 학습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새로운 사람 오면 새로운 사람이 다시 하지만 AI 조직으로 가게 되면은 예를 들어 그동안 해왔던 고참들의 노하우와 전문가들이 누적적으로 쌓이고 새로운 게 쌓이고 그래서 AI 조직, AI 경제로 가게 되면은 누적적 학습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 참 젊은 사장님이 세상의 변화를 자기가 처한 그 이 상황하고 아주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NIA에서 많이 하는 거는 뭐 일단 만들어진 데이터, 손쉬운 데이터도 그것도 이제 자원화하는 게 굉장히 이제 어렵지만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이 지원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지금 만들어지지 않고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자원화하기 어려운 것들을 어떻게 해야 적은 비용으로 그리고 어쨌든 그 성상적으로 이렇게 뭐 비즈니스를 하거나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그게 쌓일 수 있게 하는지 뭐 추상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거기에 가장 큰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우리 니아 원장님은 주로 문과 쪽이시라면 아마 카야 원장님은 좀 이과 쪽에 가깝다 이렇게 발제 내용을 보면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아마 그 지금 이 자리에는 그 지자체 공무원들도 많이 와 계시고요. 이따가 아마 편집해서 송출을 하실 텐데 시사저널 TV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볼 거예요. 그러니까 KAICT에 관심들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23대 국정과제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이 AICT, KAICT는 기존의 스마트시티하고 뭐가 다를까? 그다음에 이 중앙정부의 지원 정책이 이제 지자체 현장으로 지원될 때는 공모 형태가 될까? 어떤 형태로 이것이 현장에 전달될 수 있을까? 좀 궁금할 것 같습니다. 일단 처음에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뭐 인위적으로 뭘 이렇게 단계를 지어서 만들어낸 개념이라기보다는 이 기술 발전에 따른 그걸 오히려 이렇게 자연스럽게 반영하는 결과가 아닐까 싶고요. 스마트 시티 원래 처음에는 U시티였죠. 거기서는 뭐 일종의 관 주도의 어떤 뭐 수도관이라든가 도로라든가 가로등이라든가 뭐 이런 형태의 인프라를 어떻게 좀 잘 관리를 할까? 거기에 센서를 붙여서 이제 이런 형태의 어떤 기초적인 개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만 이제 스마트 시티로 개념이 이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기술 발전이 계속되고 이제 디지털 전환이 돼가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 각종 각 분야의 소프트한 어떤 인프라, 데이터, 뭐 교통량이라든가 뭐 재해율이라든가 뭐 다양한 뭐 의료 어떤 보건 자료까지도 다 포함한 그런 데이터들을 이제 이 컬렉팅 해가지고 그것을 다시 서비스 해주는 그런 형태로 됐는데 스마트 시티는 그래도 다소 수동적이라면 뭘 누가 물어보거나 신청을 하면 해주고 어떤 명령에 따르는 스스로 할 수 없는 단계라면 앞으로의 AICT는 소위 AI 에이전트 단계로 가기 때문에 이 AI의 역할이 그렇게 수동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창의적이고 결단을 내리는 의사결정까지도 해주는 그런 형태의 AI 에이전트들이 각 분야별로 활동을 하게 될 것이고 그게 다시 그 분야별 AI 에이전트들이 다시 협업을 해서 총체적인 전반적인 도시 종합 관리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런 그 기술 발전과 AI 발전에 따른 그 어떤 수준의 차이로 그 스마트 시티와 AI 시티의 어떤 개념적 차이라고 하면 그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KAICT 사업은 아마 뭐 중앙정부에 의한 공모형 사업 형태로 진행이 될까요?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이제 사실 저희들은 R&D를 하는 기관이고 그런 정책적인 부분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아마 지금 그 정책적인 안을 만들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AI 시티를 어떻게 공모하고 몇 개나 뽑고 뭐 하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 좀 너무 이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오늘 이게 출간된 브로셔를 보시면 AI 전환과 지역의 미래 도시를 설계하다이고 부제가 지방 소멸의 위기 AI 혁신 공간은 어떻게 도시를 되살리는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구시티 포럼이 올해 8년째인데요. 그동안 다양한 주제를 다루어 왔습니다. 도시 재생, 지방 소멸, 메가시티, 모빌리티 등등이 있는데요. 사실 오늘 이 포럼의 주제는 AI 혁신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걸 통해서 어떻게 균형 발전, 지방 소멸을 극복할 것인가에 더 큰 관심이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AI 투자를 늘리면 사실은 고급 인력, 많은 민간 투자는 이렇게 효율성이 높은 곳, 수익률이 높은 곳에 집중되지 않겠습니까? 서울시에서는 이제 AI 테크 시티를 양재동에 개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런 쪽은 아마 구름처럼 우수 인력들이 모일 것 같습니다. 근데 아침에 울산시장님 뭐 조금 이렇게 걱정도 하시고 자신감 있는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사실 지역의 민간 투자나 고급 인력을 유치하기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AI 전환이 어떻게 국토 균형 발전과 함께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두 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황 원장님께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뭐 어려운 제가 사실은 뭐 저 모두에 발표하기 전에 AI가 도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뭐 예를 들어 인프라 기반에 의해서 도시의 성장 잠재력이 지금은 많이 좌우되는데 AI 시대가 되면은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자체 역량에 따라서 또 어쨌든 이 국가 전체의 그런 조건보다는 스스로의 내생적 조건이 더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될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건 제 일반적인 거고. 근데 한 가지 이제 얼마나 큰 변화, 지금 AI 시대 AI 전환이라고 하셨잖아요. AI 전환을 얼마나 큰 변화로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다 틀려져요. 준비하는 것도 틀리고. 과연 AI가 가지고 올 변화가 수줍게 올 것이냐? 수줍게 온다고 하는 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웬만한 제도를 그냥 건드리지 않으면서 올 것이냐? 아니면 파괴적으로 올 것이냐? 산업 사회가 올 때는 굉장히 파괴적으로 왔고 인터넷 시대가 왔을 때는 수줍게 왔죠. 인터넷 시대는 기존 거는 파괴시키지 않으면서 새 거를 얹히는 거를 했는데 AI 시대 이거는 진짜 이제 한 나라가 잘 되거나 못 되거나 한 기업이 잘 되거나 못 되거나 한 도시가 잘 되거나 못 되거나는 앞으로 가져올 변화의 크기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 전제가 잘못되면은 이제 완전히 틀리는 거고요. 한번 생각을 앞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는 이 산업 사회가 가지고 있는 거는 어떤 획일학 아니 어쨌든 그 분류거든요. 전문화. 사람의 직업도 전문화하고 사람의 거주지도 특정한 곳으로 이렇게 특정을 하게 되고 이렇게 분류를 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해체될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많죠. 뭐 직업으로 치면은 겸직 금지 조항. 그런데 만약 사람들이 일주일에 3일 정도 일하는 시대가 됐을 때 겸직 금지라고 하는 이런 그리고 한 사람의 노동자가 하나의 노동조합에 있는 이런 시스템들이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 3일, 뭐 4일까지는 모르겠습니다. 3일. 그리고 만약 사람들이 여유가 있고 그러면은 정말 노마드하게 사람의 거주지가 서울, 뭐 부산, 울산으로 정해질 것이냐, 아니면 여러 거주지를 동시에 사람이 이제 생활 터전으로 할 것이냐. 가능성으로 보게 되면은 투자가 더 크죠. 왜냐하면 이 도시화라고 하는 거는 그 도시화가 자체가 하면서 엄청난 경제를 만들어냈어요. 레스토랑도 만들어내고 피트니스도 만들어내고 학원도 만들어내고 문화생활도 만들어내고 엄청난 거 하지만 AI가 만들 어떤 경제를 하게 되면 그런 가능성, 새로운 어떤 사회 경제 활동, 특히 이제 로봇까지 이제 결부가 되면은
사회경제 활동은 도시 안에서 만들어지기보다는 도시 밖이라든가 공간적 제약이 없는 곳에서 만들어질 게 더 많거든요. 그렇다고 사람들은 도시의 편안함과 아니면 문화적인 향수를 없애지는 않을 거고. 근데 분명히 이제는 더 공간을 차지하는 이 공간에 대한 수요도 이제 적어지고 이동은 더 쉬워지고 모든 것들이 변해가는 그 과정에 과연 사람들이라든가 기업조차도 기업도 한 군데서 생산을 할 거냐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 이런 모든 것이 바뀐다고 생각을 하면 사실은 이제 기업이 AI 시대에 이제 이 도시가 살아나는 거는 그런 어떤 변화에 분명히 니즈가 있을 거예요. 그런 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면 그 니즈를 해서 예를 들어 어떤 데가 기업을 우리는 서울에도 있고 여기도 있지만 우린 이 지방 도시에도 기업을 만들고 싶다. 그런 활동이 굉장히 쉽고 편하게 초기 투자가 많지 않으면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준다든지 사람들이 여러 군데에서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어떤 행정적이거나 어떤 제도적인 것들을 충분히 만들고 학교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만들어서 그런 시스템을 제공해 준다거나 하면서 그런 수요를 빨리 끌어들이는 예를 듭니다. 하나 그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변화에 대응하는 도시는 클 테고요. 그 변화를 안 하고 야 우리는 붙박이로 야 우리 도시에 와가지고 주민등록 옮긴 사람만 난 우리 해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도시들이야 이제 뭐 쇠퇴되고 그러겠죠.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정희 원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굉장히 그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모두 다 각자의 생각이 있고 또 사실 예측하기 굉장히 또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하나가 이제 넥서스라는 책인데 그 유발 하라리의 책이죠. 거기도 보면은 이제 어떻게 알고리즘을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저자가 들고 있는 게 미얀마의 어떤 대규모 인종 학살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뭐 브라질의 뭐 어떤 선거 판도를 이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이 소셜 SNL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거를 운영하고 계획하고 이 알고리즘을 만든 회사 측에 물어보면 우리는 중립적이다. 전혀 어떤 편향성을 갖지 않았다. 다만 이제 가장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 뷰 수를 클릭 수를 많이 늘리고 같이 이렇게 방문하도록 하는 게 자기들 목적이다. 그래서 그것을 최종 목적으로 정해놓고 나머지 어떻게 그러면 그걸 달성할 것인가는 AI한테 맡긴 거죠. 네가 그거는 뭐 어떤 수단이든 해서 해라라고 하니까 AI는 인간의 어떤 본성적인 측면을 예를 들면 자극적이고 폭력적이고 뭐 이런 부분 측면을 좋아하는구나. 이런 부분을 계속 피드백해주고 이렇게 노출시키면 더 많이 사람들이 보러 오고 클릭하고 하는구나. 이런 부분을 AI가 이제 작용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나왔다는 거죠. 그럼 거꾸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그 도시 집중에 가는 부분도 상당 부분 어떻게 우리가 많이 보고하는 그런 미디어나 이런 유튜브나 뭐 이런 부분들에서 노출을 어떻게 시키고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 부분 보이지는 않지만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놓을 수 있는 기능을 하지 않을까 하는 뭐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거를 알고리즘을 만들고자 하는 거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AI가 직접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결국 우리한테 달려 있고 우리 인식에 달려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두 분 원장님 감사합니다. 요즘 뭐 매체나 뭐 국회나 학술단체나 이 토론회에 가면 전부 AI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 AI를 두고 AI 기술이 가져오는 국토균형 발전에 대한 주제를 다룬 것은 아마 우리가 처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두 분 원장님과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예, 원장님. 예. 네. 한 가지만 아니 아까 그 사전에 이렇게 질문 줬을 때는 있었던 건데 제가
저 AI에 관심 있는 분들하고 꼭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AI가 되면은 이제 사람이 어떤 야 우리는 뭐 하냐 이제 이런 걱정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AI를 잘 보면 AI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 아직까지는 절대 못해요. 근데 그 학자들 중에서는 곧 한다고 그러는데 뭐냐면 AI가 질문을 못해요. AI는 혹이 노블 퀘스천이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 질문하는 AI 있어요. 그건 훈련된 거. 할 때 당신 나이가 몇 살입니까? 뭐 합니까? 이거는 이런 질문이 아니고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질문을 사과는 왜 떨어지지? 이 노블 퀘스천 이거를 질문을 못 해요. 질문을 못 하는 AI는 결국 사람의 그 어떤 사람의 어떤 창조성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경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사람은 질문을 하고 AI는 뭐 오퍼레이션을 하는 뭐 이렇게 생각하면 좀 좋지 않을까? 있었던 저 예상 질문 중에 있어서 네. 하나 공유를. 감사합니다, 황 원장님. 오늘 제가 좀 일찍 나오면서 이렇게 지하철에서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 회사에서 새로운 회사를 하나 만들겠다. 그 회사 이름이 매크로 하드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반대로 틀은 거죠. 이 회사가 뭘 하는 회사인가 하면 AI가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회사예요. 개발자 없이 그런 회사를 만들겠다 하는 겁니다. 그만큼 상식을 뒤집고 기존 질서를 파괴하면서 새로운 가치와 질서를 만들어가는 AI 전환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국토 균형 발전, 지방 소멸 주제로 이런 세션을 하게 돼서 두 분 원장님 또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시사 저널에 감사드립니다.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신 황종성 원장님과 김정희 원장님 그리고 사회를 맡아주신 김현수 교수님께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